예제 보기 전에 여기 마지막 정리 내용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정리에 이제 가정 안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여기 정의역 전체 점에서 미분이 다 가능하고 그 모든 점에서 또 이 미분에 대한 등호 관계까지 다 만족을 하면 이게 만족된다가 아까 이제 정리 내용이고, 이제 밑에 예제를 보면 여기 오른쪽 끝점을 하나 뺀 나머지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점에서 이걸 다 만족하는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점 한 군데 빼고는 이 관계가 다 만족되는 상황이 예제 상황에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만족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예제가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제 밑에 예제가 이게 단 한 점에서라도 이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등호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예제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저 예제가 여기 이제 작은 f를 이제 저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그대로 뭐 1이고, 그 다음에 저 큰 F의 상황은 여기 오른쪽 끝점 빼고는 다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점 1만 빼고는 다 미분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 끝점 1만 빼면 이 큰 F의 미분이 또 작은 F가 돼요. 결국 이 한 점 빼고는 뭐 그런 관계를 다 만족하고 있긴 한데, 뭐 끝점이 이제 둘 다 0이어서 0 빼기 0도 0이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지금 둘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한 점을 빼고는 뭐 앞에 가정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한 점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이게 같다라는 정리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제가 이제 모든 점에서 다 만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점에서 다 이 관계를 만족을 하는 것이어야 뭐 이 얘기가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예제. 그 다음에 적분의 평균값 정리 내용을 볼게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동그라미 3번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내용 다 저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라고 부르는데, 여기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이제 박스 밑에 이제 교재에서 시작하는 정리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분의 평균값 정리 내용이고, 1번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내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특수한 경우가 이제 동그라미 1번 상황이 돼요. 잠깐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저희가 이제 곱한 함수에 대한 적분값을, 그러니까 가정 부분을 보면 둘 다 연속이고 이제 주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 곱한 함수에 대한 적분값을 주의 적분값에다가 f의 함수값을 곱한 거랑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시가 있다. 이거 저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 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 특별히 주에다가 이제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주절에다가 이제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여기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이 f의 적분이 좌변이고, 여기 상수함수 1을 넣게 되면 그걸 적분하면 이제 b 빼기 a고, 그 b 빼기 a를 이쪽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이 식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서 특별히 g를 상수함수 1로 잡으면 그 상황에 정확하게 동그라미 1번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을 더 일반적으로 써놓은 게 동그라미 2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도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부르고, 이 동그라미 2번은 이제 2차 기출문제에서 이제 증명해라라는 문제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가정이 여기 등호 없이 주가 0보다 크다로 이제 가정이 나온 기출문제가 저기 조금 이따 저희가 다룰 건데, 여기 사실 등호가 있든 없든 증명한 흐름은 이제 큰 틀의 차이는 없고, 이제 등호가 있으면 등호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제를 조금 더 언급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있고, 뭐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등호까지 있어도 어차피 이걸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저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부르고, 또 이제 다른 기출문제를 또 예제상으로 하나 다룰 건데, 여기가 0일 폐구간에서 xn제곱이라는 g에 대한 기출문제도 하나 나와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어쨌든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특수한 경우다. 어쨌든 둘 다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술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3번을 잠깐 보시면, 역시 곱한 함수의 적분하고 g의 적분하고 뭔가 곱해서 등호가 만족하는 뭐 적당한 애가 있다.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술이 되어 있는데, 차이를 보자면 얘는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으로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연속이다라는 가정으로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틀린데, 저희가 이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일반적인 증명을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쪽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중간값 정리를 마지막에 써야, 그래서 연속함수라서 중간값 정리를 쓸 수 있고, 중간값 정리 때문에 어떤 함수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연속이 가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간값 정리를 쓸 수는 없고, 어떤 적당한 애가 있어서 이제 동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증명이 돼요. 2번하고 3번이 거의 비슷한 증명이 되는데, 뭐 얘는 마지막에 중간값 정리를 쓰지 않는 뭐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박스에 있는 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불러요. 이 곱한 함수의 적분을 역시 우변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한 뭐 적당한 C가 있다. 그래서 C가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의 AC 구간 적분하고 CB 구간 적분에 대해서 적당한 여기 상수들을 곱해가지고 등호를 만족하는 이런 적당한 C가 있다. 이것도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불러요. 우선 여기 박스 밑에 있는 이제 교재 순서로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적분의 평균값 정리 내용을 볼게요. 아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 이 작은 F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이제 큰 F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큰 F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큰 F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저 큰 F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큰 F 프라임 X0에서의 큰 F 프라임에 대한 미분계수에 대해서 적당한 동호가 성립하는, 사실 큰 F의 미분은 뭐 작은 F니까 정확하게 평균값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X0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적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1을 나눠주면 정확하게 얘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평균값 정리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X0의 존재성이 바로 해결이 된다. 이걸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이제 부른다. 그다음에 여기 다른 기출 문제에서 이제 영일폐 구간에서 이제 아까 동그라미 2번 식에서 위에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식에서 gx 대신에 이제 xn 제곱이 들어가 있는 아까 그 첫 번째 박스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제가 그 정역 구간에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연속함수에 대해서 쓰는 상황인데, 뭐 정역이 지금 영일폐 구간이니까 저 구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물론 연속함수고. 그래서 이런 g에 대해서 fg를 곱한 녀석의 이제 적분에 대해서 g의 적분값하고 이제 g의 적분값하고 여기 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그 사이 g의 적분값을 구해보시면 이제 n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n 더하기 1분의 1이 아까 우변에 써져 있었는데 좌변 중에 넘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g에 대한 적분값 곱하기 f의 함수값하고 이제 등호가 만족하는 뭐 적당한 애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상황을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뭐 특별한 함수가 이제 특정한 함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나 뭐 일반적인 g에 대해서 증명하는 경우나 뭐 증명의 흐름 자체는 똑같아요. 우선 여기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뭐 연속이니까 뭐 최대값, 최소값 이제 다 이제 존재하고,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값하고 이제 최소값이 다 존재하고, 물론 함수값은 뭐 그 사이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x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이제 곱했을 때 이제 부등식은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xn제곱 일반적으로 gx를 다 곱하게 되면 부등식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적분을 해도 부등식을 다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다 해도 이제 부등식은 다 같은 방향으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결국 g에 대한 적분이 여기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 g에 대한 적분이 같이 있고, 그럼 이거 직접 적분을 하면 n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이고, 그래서 그냥 양 세 변에다가 다 n 더하기를 곱하게 되면 뭐 그대로 이런 부등식이 그대로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값 정리를 이제 쓸 수 있어요. 여기 작은 f에 대한 뭐 치역의 범위가 이렇다라는 상황이고, 결국 이게 치역 범위에는 어떤 값을 뭐 주면 이 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중간값 정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연속이고 중합 정리 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뭐 저 상황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런 상황의 함수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하나 0보다 커 같은 일반적인 G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 뭐 흘러가는 흐름은 이제 똑같아요. 예, 요 2차 기출 문제에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반적인 G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상황을 물어요. 여기 가번 명제를 보면 뭐 등호가 지금 없지만 이제 등호가 있고 없고는 이제 증명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하느냐 정도에만 차이가 있고 뭐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F하고 G가 이제 둘 다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G가 이제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커나 같다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 곱한 함수의 적분하고 G의 적분에 대해서 함수값을 F의 함수값을 곱해서 등호가 만족하는 이제 적당한 C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G 자리에 xn제곱이 있을 때에 대한 증명하고 뭐 거의 같은 흐름으로 이제 증명을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라고 놨는데 이제 아까 이제 xn제곱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뭐 있는 상황 언급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합 정리를 언급하고 뭐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과정에서 언급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다시 보시면 이제 유계폐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이제 최소값도 있고 이제 최대값도 있고 결국 함수값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G가 0보다 크기 때문에 G를 곱하면 뭐 부등식 그대로 쓸 수 있고 적분을 다 해도 이제 부등식을 다 그대로 쓸 수 있다. 여기 또 양쪽 끝에 이제 G의 적분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아까 G가 이제 0보다 크니까 뭐 G가 이제 0보다 크니까 적분한 결과도 이제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를 다 나눠도 이제 부등식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0보다 이제 크고 그걸 다 세 군데다가 다 나눠도 역시 이런 과정을 이제 다 이어가서 쓸 수 있고 역시 이제 작은 f가 연속이고 여기 취업 범위 안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얘도 이제 함수값으로 표현이 돼야 한다. 그게 이제 중간값 정리 내용. 그래서 중간값 정리를 역시 쓰게 되면 함수값으로도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분모를 곱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거.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등호가 있는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등호가 있는 상황을 이제 언급을 해 보면, 이게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면, 가정에 등호가 있었다면, 뭐 여기까지 이제 다 똑같고, 혹시 이제 등호가 있었다면 여기 G의 적분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저기 혹시 G의 등호가 있었으면 여기도 등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등호가 있을 거고, 결국 여기에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도 이제 등호가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등호가 있는 경우를 따로 언급하고 등호가 없는 경우를 따로 언급하면 되는데, 등호가 없는 경우는 지금처럼 쭉 언급하면 되고, 이제 등호가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따로 언급을 더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혹시 되는 경우면 그럼 G 자체도 지금 0보다 커나 같고 연속이니까, 그래서 뭐 G의 적분이 혹시 0이면 이 경우는 원래 갖고 있던 가정이고, 혹시 0이 되면 연속함수고 0보다 커나 같고 적분한 게 0이면 상수함수 0이고, G 자체가 상수함수 0이 되면 제일 결론 부분으로 갔을 때 얘가 상수함수 0이면 뭐 이쪽도 이미 상수함수 0이고, 적분을 해도 어차피 여긴 0이고, 어차피 G가 또 0이면 적분해도 다 0이고, 그럼 어차피 여기는 뭘 써도 어차피 등호를 만족하겠죠. 뭘 써도 0을 곱하면 0이고 여기는 아예 0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되면 G 자체가 아예 0이고, 이 경우가 되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역에서 아무거나 써도 좌우변이 0으로 등호가 성립한다. 예. 당연한 얘기가 되고, 0보다 큰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0인 경우가 뭐 상수함수 0인 경우로 흘러가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기출문제에서는 0을 빼놨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박스에 있던 요 상황을 이것도 적분의 평균합정리다라고 부르는데, 증명을 한번 해보고 오세요. 또 가로넣기로 이제 과제가 나와 있는데, 객관식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명하는 흐름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고르셔도 되고, 과정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진위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C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적분의 평균합정리가 혹시 적용이 되는 보기가 있으면 적용해서 이제 존재한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치환 적분 하는 경우나 부분 적분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계산하시던 과정 그대로 이제 필요하시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되고. 기출문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계산들이 필요한 경우들은 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95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 이 작은 f가 여기 끝점에서의 값이 이제 0이고 이제 도함수가 연속이고, 이미 도함수 얘기를 했던 얘기는 얘는 미분이 가능하고 얘도 이제 연속이겠죠. 그래서 f도 이미 연속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함수마저도 이제 연속이 되고, 그러니까 C형 급수이고, 제곱에 대한 함수값을 이제 준 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지금 구해라 라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 f의 미분식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상황을 보면 저거에 대한 미분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예상이 되는데, 얘를 바로 그냥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f하고 f'을 곱한 형태의 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미분하다 보면 f하고 f'을 곱해지는 식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데, 문제가 이제 x까지도 이제 곱해 놓은 상황을 이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x까지 이제 곱해 놓은 식에 대해서 미분하다 보면 이제 x가 들어간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산 과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제곱이랑 x까지 이제 곱한 식에 대해서 결국 미분을 하고, 곱의 미분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다 적분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등호관계를 이제 쓰는 게 당연히 이제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f제곱에 대한 적분값 이거 이제 문제에서 줬어요. 2라고 줬고, 그 다음에 상수 2 빼고 여기 뒷부분에 대한 적분값이 얼마냐가 이제 문제 상황이 돼요. 결국 이건 준 게 있고 이게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을 알아내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이제 해결하고 싶은데 역시 적분의 평균, 저희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여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아까 이제 시원급수 f'이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연속이다라는 부분이 가정되어 있고, 어차피 f도 x도 f의 제곱도 어차피 다 연속이, 그래서 어차피 이거 다 연속이고,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이고, 연속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고 있으니까 원시함수 쪽에 끝점을 대입하면 된다가 되죠. 그럼 여기 미분시킨 함수의 원시함수는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가 원시함수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시함수 여기다가 이제 끝점들을 대입한 결과를 빼면 그게 정확하게 적분값이다. 예. 그래서 끝점인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뺀 결과, 근데 2하고 1의 함수값 자체가 0으로 이제 문제 조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0이고, 그래서 이제 미적분하게 이제 기본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쪽 부분의 값이 이제 해결이 되고, 얘는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예, 다음 문제도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내용에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역시 기출 문제. 그래서 여기 적분으로 이제 큰 F에 대해서 이제 적분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함수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의 함수를 잠깐 작은 G라고 부르면 쟤는 이제 연속 함수고, 그리고 원시 함수를 이제 큰 G라고 부르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내용에 의해서 이제 원시함수에다가 이제 끝점들을 이제 대입하고 이제 뺀 결과가 결국은 저 적분값이랑 같다. 이 등호 미적분하기 이제 기본 정리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답하는 상황 필요하니까 다시 이제 미분하시면 되고, 큰 G를 다시 미분하면 작은 G가 되고, 이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도 곱하고, 역시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이제 2도 곱하고, 결국 이제 0을 대입하게 되면 G1의 함수값에다가 상수를 곱한 결과랑 같고, 그리고 G1은 여기다 결국 1을 넣으시면 바로 해결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내용을 뭐 이 대응관계로 이제 적용을 해서 뭐 답을 하면 된다. 다음은 뭐 역시 적분 문제인데, 여기 지금 이제 적분을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안쪽의 식을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이제 적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뒤에도 몇 개 있지만 여기가 영역부터 이제 확인을 좀 하고, 그래서 원래 문제에 대한 영역을 확인해 보면 y의 범위가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고, 그래서 y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있고, 그때 x가 여기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고, 그래서 경계선상에 x가 이제 y의 3분의 1승하고 경계선상에 있는데, 다시 세제곱을 해서 써보면 이런 상황에 이제 경계선상에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역을 좀 보자면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움직일 때, 그때마다 그 x의 범위가, 그러니까 y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마다 이 경계선상부터 이제 1까지가 이제 x의 범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y 값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그때 이 값부터 1까지, 이 값부터 1까지, 이 값부터 1까지가 이제 x의 범위로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되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원래 영역이고, 그래서 순서를 이제 바꿔서 써보면, 그래서 x의 범위를 먼저 써보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때 y 범위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0에서부터 x의 세제곱까지. 그래서 x의 범위를 0에서부터 1까지, 그때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그 x의 세제곱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제 문제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쓴 거고, 결국 이제 안에 쪽을 이제 적분을 해결하게 되면 뭐 y에다 적분하면 그냥 y만 곱하면 되고, 여기 빼면 이제 x의 세제곱만 곱하면 되죠. 결국 그렇게 안쪽에 적분을 한번 해결하고 나면 여기 이 루트 속의 식을 미분한 게 정확하게 여기 x 세제곱 형태의 식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적분이 쉬운 식으로 다시 바뀌었고, 결국 적분을 그대로 해서 답을 하면 된다. 일단 뭐 영역을 이제 확인하고, 그 영역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적분의 순서를 다시 바꾼 순서에 맞춰서 이제 적용하고, 안쪽 적분을 한번 하고 나면 뭐 쉬운 적분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 여기도 지금 이 적분을 사실 영역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y의 범위가 0에서 루트 t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y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어 있고, 그때 x의 범위가 y서부터, 그래서 얘를 경계선상으로 해서, 그래서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 y에 대해서 x가 이 경계선상부터 루트 t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고,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순서를 바꿔서 x의 범위를 먼저 쓰면 x가 0에서부터 루트 t까지, 그때 y가 0에서부터 x까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x의 범위를 먼저 쓰면 0에서부터 루트 t까지, 그때 y의 범위가 이제 0에서부터 x까지. 그래서 역시 이제 안쪽에 대한 적분은 바로 이제 x만 곱하면 돼서 안쪽의 적분 해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 그럼 다시 뭐 이 상황이 지금 저기 작은 f고 이제 다시 미분계수값을 묻고 있는데, 역시 뭐 피적분함수 연속함수고, 역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면 뭐 쉽게 또 계산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적분 안쪽을 잠깐 작은 줄하고 두면, 그리고 원시 함수를 큰 줄하고 두면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 내용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고, 또 합성함수 미분을 이제 거치면 뭐 이렇게 되고, 구체적으로 2분의 파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 내용에 의해서 역시 이런 관계를 이제 쓰는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이고, 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여기 적분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도 시작할 때 좀 필요하고 해요. 예, 뭐 여기 이제 14년도 이제 문제 상황도 뭐 같아요. 여기 또 영역을 역시 확인을 하고, 뭐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때 x의 범위가 루트 y가 경계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경계선상이 있고, 그래서 뭐 y가 0에서부터 1까지 있을 때 그때에 대한 x의 범위가 이 선부터 1까지가 역시 여기에요. 여기고, 예. 역시 뭐 x의 범위를 먼저 쓰면 0에서부터 1까지, 그때에 대한 y 범위가 0에서부터 이 선까지, 0에서부터 x의 제곱까지. 그래서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y의 범위는 0에서부터 x의 제곱까지. 그래서 역시 뭐 여기 안쪽에 대한 적분, 여기 y제곱 쪽을 이제 y로 이제 적분을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 그래서 안쪽에 적분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x의 7제곱을 미분한 식의 6차식이 여기 정확하게 있으니까 저게 또 적분하기가 쉬운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적분을 그대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예, 다음에 7장 5절을 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리만 적분은 이제 6의 폐구간 정의역에서 이제 정의하고, 또 함수가 다 6에 해야 돼요. 뭐 상관항 같은 경우를 구해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 6의 함수여야지 되고, 이제 특이적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의 폐구간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폐구간들마다 이제 리만 적분이 결국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안쪽에 어떤 C를, 안쪽에 있는 어떤 폐구간에서 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C를 조금씩 저기 왼쪽 끝으로 가까이 가는 이 극한에 대해서 저 값이 혹시 존재하면 그때 뭐 특이적분, 이상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극한 값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쪽에 있는 폐구간들마다 다 적분이 가능하고, 극한 값을 구해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존재하면 뭐 특이적분이 가능하다, 이상적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특이적분이 발산한다, 뭐 이상적분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뭐 바로 밑에 이제 예제 상황을 보면 여기 이제 0보다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부터 1까지, 뭐 3분의 1부터 1까지, 0만 빼게 되면 어차피 다 이제 적분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맞고, 그냥 줄여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내면 사실 0은 이제 극한으로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1은 그냥 대입하면 되고, 사실 0은 극한으로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보내는 거를 그냥 아래쪽 끝으로 쓸 건데, 뭐 극한 취하면 0이죠. 뭐 1을 넣으면 2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한을 처리해보면 이제 값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있고, 결국 이런 값이 있을 때 이 이상적분, 이 특이적분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 예. 뭐 x분의 1을 해보면 x분의 1은 적분하면 로그고, 그래서 1은 대입하는 거고, 이제 0쪽은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고, 결국 0으로 이제 극한을 취했을 때 이제 lnx의 값은 이제 발산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 이 이상적분이 수렴한다, 특이적분이 수렴한다,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 이 이상적분이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 예, 뭐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lnx의 이상적분 뭐 수렴하느냐의 상황을 물었는데,
저희가 lnx를 저희가 이렇게 적분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 1은 그냥 대입하는 거고, 역시 0은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건데, 그래서 뭐 0에 대한 극한을 취할 때 사실 이 부분을 0으로 접근했을 때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번분수 형태대로 이제 바꿔보면, 제가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제 미분하고, 뭐 번분수 정리하면 그냥 x고, 결국 이제 극한 취하면 0이란 값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1은 대입하고 이제 0은 극한을 취할 건데, 결국 이 부분을 0으로 극한을 취해보면 값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렴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 있느냐 여부가 저 이상적분, 특이적분이 수렴하느냐에 대한 정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데 뭐 값이 있으니까 수렴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기출문제에서 여기 이제 유계 구간이 아닌 보기가 이제 2개가 나오고, 유계 구간 보기가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 유계 구간 보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F에 대한 이상적분에 대해서 뭐 수렴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F를 자체적으로 따지는 상황보다 조금 더 편한 G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양의 상수배를 곱한 관계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적당한 G를 내가 데리고 와요. 물론 저 G는 F보다는 더 가리기가 쉬운 G를 데리고 와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상적분이 수렴 발산을 가리기에 조금 더 F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G이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G를 내가 데리고 오면, 당연히 부등식이 2개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F가 이제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이 4G도 이제 수렴하게 되고, 4G가 수렴하게 되면 이제 G도 수렴하게, 그래서 이 부등식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에 성립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G가 수렴하면 5G도 수렴하게 되고, 5G가 수렴하면 이제 F도 수렴하게 돼. 이 부등식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도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를 지금 답하고 싶었는데, 이걸 답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양의 상수배에 대해서 뭐 양쪽의 부등식을 다 갖고 있는, 그리고 더 수렴을 따지는 과정이 조금 더 쉬운 G를 찾아서, 그래서 수렴 발산을 따지기가 조금 더 쉬운, 사실 그래서 1차식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는 제가 수렴 발산을 따지기가 쉽기 때문에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면서 이런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G를 내가 적당한 걸 데리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수렴 발산을 먼저 확인을 하면 원래 F에 대한 수렴 발산을 확인한 거랑 같은 답이다. 그래서 결국 이거 대신에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1차식 표현이 들어가 있는 G를 적당한 걸 내가 찾아서 얘 가지고 대신 좀 확인을 좀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인 코사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식이 지금 답원 보기에 나와 있는데, 뭐 여기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뭐 디귿, 리을 뭐 다 비교해서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먼저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을 좀 보면, 저기 사실 루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지금 뭐 분모 쪽에 1 빼기 2배 이제 사인 x의 개형이 이제 있는데, 1 빼기 2배의 사인 x에 대해서 뭐 여기 큰 m도 어떤 양의 숫자고 이 작은 m도 어떤 양의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1차식 중에서 뭐 이런 부등호를 만족하는 여기 괄호 안에 쓸만한 공통적인 1차식을 좀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G 자리에다가 어떤 1차식을 써서 얘랑 그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는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1 빼기 2배의 sin x가 이제 0을 넣어보면 이제 1이고 6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개형인데, 그래서 얘보다 요 구간 내에서 완전히 큰 쪽에 있는 1차식, 얘보다 완전히 아래쪽에 있는 1차식을 쓰려고 하는데, 뭐 큰 쪽은 그냥 끝점을 연결시키는 요 1차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큰 쪽에는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는 직선을 쓰시면 되고, 1차식이고 이제 6분의 파이가 x절편이에요. 제가 이제 빼기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여기 m을 양수로 쓰려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 기울기가 실제로 음의 기울기고, 이 순서를 이렇게 쓰게 되면 m이 양수인 거죠. 그래서 양수로 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양수 숫자 m을 쓰려고 이제 빼는 순서는 이제 이렇게 쓴 것이고, 그래서 이런 1차식에다가 이 양의상수를 곱한,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한 직선을 이 큰 쪽에다가 쓸 수 있고, 뭐 당연히 아래쪽에 대한 1차식은 뭐 접선을 쓰시면 돼요. 접선을 쓰시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뭐 2배, 마이너스 2배 이제 코사인이 나올 거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어떤 작은 m 자리에 들어갈 기울기를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미분을 하면 이제 2배의 코사인이고, 거기다가 저기 6분의 파이를 넣은, 정확하게 이 작은 m에 대해서, 예. 어차피 이제 접선도 어차피 절편은 이제 6분의 파이고, 그래서 완전히 밑에 내려가 있는 직선으로 얘를,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는 직선으로 얘를 적당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G자리에다가 이런 애를 쓸 수 있고, 어차피 루트를 쓰면 루트는 그대로 갖고 가서 이제 부등식을 쓰면 돼서, 결국 기억이나 니은을 이런 부등식 상황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결국 이 부등식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억을 확인을 할 때, 기억에 대해서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것하고, 여기 어차피 루트를 다 쓰고 역수를 다 취하면 어차피 부등식은 다 그대로 갖고 갈 거고, 어차피 부등식이 다 있을 거라서 기억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하고, 여기다가 루트 쓴 식하고 확인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거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하고 기억의 수렴 발산을 확인하는 것하고 동치다예요. 뭐 마찬가지로 니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하고, 어차피 이거 다 역수치해도 부등식은 양쪽에 다 있을 거여서 결국은 G자리에 얘가 있는, 그래서 이거의 수렴 발산과 기억의 수렴 발산이 동치고, 뭐 이거의 수렴 발산과 니은의 수렴 발산이 동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치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저희는 얘를 판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화살표를 한쪽으로만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치인데 이것 때문에 쟤를 확인할 것이고, 그래서 뭐 얘는 직접 접근하면 로그 형태로 식이 나오고, 뭐 로그 형태 식이 나오고, 뭐 6분의 파이를 접근시키면 발산하게 되죠. 얘는 발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니은은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루트가 분자 쪽에 있는 식으로 접근이 될 테고, 뭐 당연히 이제 극한값을 하나는 넣고 하나는 극한을 취할 건데, 극한 취하면 뭐 값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수렴하게 되고, 뭐 그 결과랑 같은 결과니까 기억도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는 직선식하고 완전히 내려가 있는 직선식을 가지고 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하고 원래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하고 동치고, 이것 때문에 기억을 판정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니은을 판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디귿하고 리을도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도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쟤도 이제 1 빼기 sin x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분모에 있는데, 얘보다 완전히 크고 완전히 작은 쪽에 역시 1차식을 쓸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개형도 이제 거의 비슷한 개형인데 여기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직선은 역시 끝점을 연결하는 애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x절편은 2분의 파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내려가 있는 쪽의 직선은 역시 접선을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제 코사인이고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억니은하고 디귿리을이 좀 틀린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아까 기억니은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양쪽에 부등호가 다 있어야지 동치 개념이 성립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등식이 한 군데만 있으면 이 부등식에서 얻어지는 한쪽 방향만 있지 동치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니은과 디귿리을의 차이는, 기억니은은 부등식이 두 군데 다 있어서 동치 개념으로 쓰는 게 가능하고, 디귿리을은 부등호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나오는 한쪽 방향 명제만 이제 쓸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디귿하고 리을 중에서 얘를 쓸 수 있는 방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분모 쪽에 있으니까 역수식이었을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루트가 있어도 부등식은 성립을 하는데, 뭐 둘 다 부등식은 성립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위쪽 식을 보면 이 녀석의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을 확인해 보려면 얘를 이제 적분하면 로그 형태로 식이 나오고, 뭐 로그 형태는 극한치했을 때 발산하고, 발산하는 애보다 더 큰 데 있으면 발산한다.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발산하고 이제 더 큰 쪽에 있는 애가 발산한다. 그러니까 리을번이 이제 발산한다 라는 거를 요 부등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리을번이 발산한다 라는 결론이 가능하고, 이 부등식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기 때문에 이 부등식도 맞는데, 이쪽에 이상적분을 확인해 보면 수렴해요. 어차피 이거 적분하면 분자 쪽에 루트가 있는 식으로 적분이 되고, 이쪽에 이상적분이 이제 수렴하게 돼요. 그럼 수렴하는 애보다 더 큰 애는 판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가지고 얘를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이나 니은이나 리을은 그냥 1차식을 비교 대상으로 가지고 오면 판정이 바로 가능하고, 디귿은 이 부등식은 맞지만 이 부등식을 가지고 디귿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디귿은 이 부등식 말고 다른 부등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다른 부등식으로 해결을 하고, 여기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은 그냥 그 비교 대상인 1차식을 가지고 오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디귿만 다른 부등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이 디귿이 나머지 복귀하고 좀 비교하는 대상을 다른 애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만 좀 따로 보면, 제가 이제 사인을 이제 코사인식으로 바꿨었어요. 이제 식 자체가 같아요. 뭐 이 사인식하고 이 코사인식하고 이제 식 자체가 이제 같고, 그다음에 여기 1 빼기 코사인을,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한 반각 공식으로 사인 제곱식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루트 속에 있는 식을 이제 사인의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사인의 제곱식하고 이제 루트식을 이제 같이 정리하면 뭐 절대값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이 구간 내에서는 지금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식으로 바꾸고, 뭐 원래는 절대값까지 있는 식이 일반적이겠지만 요 구간 내에서는 절대값이 없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반각 공식으로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식하고 1차식하고의 관계가 저희가 제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사인하고 그냥 1차식하고의 관계가 1차식 쪽이 이제 크다 쪽으로 이제 성립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부등호. 그래서 이 분모 쪽에 있는 사인하고 1차식하고, 물론 여기 같은 표현에 대해서 이제 1차식 쪽이 더 크다 해요. 1차식 쪽이 더 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 쪽에 있으니까 반대 부등호가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만 비교해 보면 이쪽 분모가 크고, 결국은 분수식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부등식 성립한다. 예. 이제 얘를 비교 대상으로 쓰는 건 이제 판단이 가능해요. 여기 어차피 1차식 꼴이 나와 있고, 얘를 적분하면 ln 형태로 식이 나오고, 역시 이제 2분의 파이 쪽으로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면 로그니까 이제 발산하게 돼.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ln 식이 나오고, 뭐 극한을 취해보면 이제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쪽 방향에 있는 얘도 이제 발산한다. 그래서 이제 디귿 번식에 대해서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역하고 니은은 부등호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하고, 디귿하고 리을은 동치 개념을 쓰기에는 곤란하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한쪽 방향만 적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한쪽 방향에 적용이 가능하고 리을번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능하고, 디귿은 이제 아까 그 부등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부등식이 필요한데 그냥 반값 공식을 이용한 다른 식을 찾아와서 이제 그 다른 식을 가지고 이제 디귿에 대한 판정을 따로 했어요. 다시 기출문제로 잠깐 가볼게요. 기출문제로 잠깐 가보면 여기 가나번 말고 이제 답원 보기를 볼게요. 답원 보기를 보면 여기 코사인식하고 1 빼기 사인식하고 이제 분모 쪽에 같이 있는 요 답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요 답원 보기를 확인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아까 그 디귿 모양에 대한 확인이 이제 부분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답원을 확인을 할 때 이제 답원을 확인을 해보면 코사인식을 1 빼기 사인제곱, 그러니까 1 빼기 사인제곱이 코사인 제곱이고 루트가 있으면 이제 사실 코사인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절대값은 이제 없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식을 이제 1 빼기 사인제곱의 루트식으로 쓰면 이제 같은 식이고, 여기를 이제 1 빼기 사인하고 1 더하기 사인의 곱으로 저희가 다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루트를 또 따로따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루트 안에 1 빼기 사인, 루트 안에 1 빼기 사인하고 1 더하기 사인이 있는 거를 곱한 식으로 쓸 수 있고, 저쪽이 그래서 루트 한쪽에 대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뭐 결국은 따로 루트 계산한 다음에 곱한 거랑 당연히 같고, 그래서 요런 식이 어차피 있어요. 요런 식이 있고, 그래서 이 식을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묶어낼 수 있고, 묶어내면 요 식이 남고, 물론 여기 1이 남고, 그래서 이걸 묶어내고 나면 이제 요런 식이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상수하고 비교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고, 결국은 상수 빼고 나면 요 파트가 정확하게 남는데, 아까 이게 디귿에 남아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부분이 아까 디귿에 남아있던 모양이고, 아까 저희 디귿이 발산한다를 확인을 했었어요. 어차피 상수가 있어봤자 여전히 발산할 거고, 이게 발산하고, 더 큰 쪽에 있는 이 기출문제 답원 보기도 이제 발산한다. 그리고 여기 부등식에 대한 상황들을 잠깐 상수 처리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사인은 뭐 커봐야 1이고, 그럼 거기까지 1까지 되었으니까 이쪽은 커봐야 이제 루트 2고, 루트에다가 1을 더한 것 가지고 부등식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1을 쓰면 물론 부등식이 적당하고, 뭐 루트 2도 어차피 1점 몇이니까 결국 2점 몇이고, 결국 3을 써도 충분히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 물론 역수치하면 이제 3분의 1하고 부등식을 쓰면 되고, 그래서 분모 쪽은 당연히 3하고 부등식이 만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디귿번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발산하고, 이제 더 큰 쪽에 있는 애도 이제 발산한다. 그래서 뭐 큰 쪽도 이제 발산한다. 남아있던 아까 보기는 이제 유계 구간이 아닌 쪽에 대한 보기고, 뭐 교재 순서상 조금 더 뒤에 나오지만 뭐 그냥 뭐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제 무한대 구간에 대한 정의가 뭐 이따 교재에서 나오지만, 여기 무한대까지 가기 전에 뭐 1부터 뭐 4까지, 1부터 5까지 그쪽 구간들마다 이제 다 적분이 가능했을 때 그 오른쪽 고점을 무한대 쪽으로 이제 극한 취하는 걸로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한 정의를 하고, 결국 이제 이런 유계 구간이 아닌 쪽에 대해서도 이제 이상 적분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극한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 1부터 뭐 b까지 뭐 적분이 다 가능하고, 그래서 b를 양의 무한대 쪽으로 보냈을 때는 극한 값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이상 적분의 수렴 발산 이제 정의하게 되고,
이 가번 같은 경우를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이제 무한대 주변에서 이 상황이 지금 어디에 좀 가까울까에 대한 상황을 좀 따져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 주변에서 보면 이 상수 같은 애들은 좀 무시해도 되고, 결국은 이 상수 무시하고 이 상수 무시하게 되면 그냥 x하고 그냥 x 곱하기 루트 x의 4제곱 있는 식이랑 같고, 뭐 결국 x까지 다 약분하게 되면 여기 x의 4제곱만 남는 거랑 같고, 뭐 루트까지 있으니까 x의 제곱이 있는, 그래서 결국 가번하고, 그래서 상수 같은 애를 상대적으로 무시해보고 나면 어차피 이 녀석이나 이제 따져보는 개념에 대해서는 같은 개념이다가 되고,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져보시면 뭐 직접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나올 거고, 예, 물론 1은 대입하는 거고 무한대는 극한을 취하는 거고, 물론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값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 넣어도 값이 있고, 그러니까 무한대 쪽으로 극한에 대한 값이 있느냐 여부는 있다라는 얘기를 완성할 수 있고, 얘가 이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번도 이제 수렴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얘를 따지는 거나 이제 가번을 따지는 거나 같은 개념이다. 예. 그래서 가번을 따질 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비교 대상을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의 적당한 상수별을 비교 대상으로 정확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상황은 이걸 가지고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럼 비교 대상을 적을 때 당연히 큰 쪽 방향으로 이제 비교 대상을 적어서, 그리고 비교 대상의 모양이 이거의 상수배 모양이 나오도록 적어서 결국은 큰 쪽이 수렴하니까 작은 쪽이 수렴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분자 쪽을 이제 크게 적고 이제 분모 쪽을 이제 작게 적으면 돼. 그래서 이제 분모 쪽을 이제 작게 적으려면 뭐 상수를 안 적으면 분모를 이제 작게 적은 상황이 되고, 분자에는 1 대신에 x를 적으면 어차피 x의 범위가 1보다 큰 데 있으니까 1 대신에 x를 적으면 역시 큰 쪽으로 분자를 적은 것이고, 그래서 분자를 크게 분모를 이제 작게 적었고, 여기 2x하고 x를 약분하면 뭐 상수고, 루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뭐 어차피 저 상수배 때문에 달라질 건 없고, 이제 수렴한다가 되죠. 수렴한다. 그래서 큰 쪽이 수렴하기 때문에 뭐 작은 쪽이 수렴한다. 이렇게. 예, 두 번째 보기는 이제 분모 쪽에 이제 로그가 있는 식이고, 뭐 2부터 지금 무한대까지에 대한 구간이에요. 역시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이 이제 문제 범위에 있고, 이제 로그식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로그는 뭐 둘 다 증가함수지만, 로그가 이제 증가함수 중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함수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가져와도 당연히 로그하고 비교하면 이제 다항식 쪽이 언제나 큰 쪽으로 성립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분모 쪽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 x 쪽이 당연히 크고, 뭐 역수치하게 되면 이제 반대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런 분수식은 역시 적분하면 로그가 나오고, 뭐 무한대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면 역시 발산하게 되니까 뭐 더 큰 쪽에 있는 애도 그대로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끝점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이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정의역이었으면, 역시 그 점 왼쪽에서 이 C로 가는 극한하고 그 점 왼쪽에서 C로 가는 극한하고 오른쪽에서 C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뭐 양쪽에 대해서 이제 다 값이 있고, 뭐 그쪽에 다 수렴하게 되면 그 더한 값을 이제 제로 쓰는 게 뭐 적절하겠죠. 그래서 각각 다 이제 값이 있을 때,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극한 값에 대해서 다 값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값이 있다. 그래서 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결국 0의 오른쪽에서 이제 극한을 확인해보고 0의 왼쪽에서도 극한을 확인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뭐 이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아까 잠깐 적었지만 얘는 ln식이 나오니까 영적으로 이제 극한 가정을 확인해보면 발산하게 되죠. 발산하고, 그럼 사실 얘가 수렴하더라도 양쪽이 다 이제 수렴해야 이제 쟤를 이상적분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쪽이 발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발산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랑 관계없이 이것만 따져도 이제 발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재에서 언급한 대로 그냥 얘를 이렇게 언급하면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연속이 하는 점이 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양쪽 끝점에 대해서 뭐 그걸 대입한 결과끼리 빼서 뭐 당연히 같은 값을 빼니까 0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불연속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얘가 이제 뭐 이상적분이 가능하고 뭐 이상적분의 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불연속점이 있는 부분에서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극한값이 다 있을 때 그래서 C의 오른쪽 방향하고 C의 왼쪽 방향에 대해서 극한값이 양쪽 다 있을 때 그 더한 값을 저 녀석의 값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얘기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출문제 보기 중에 이제 무한대 쪽에 대해서 나와 있던 보기가 있었는데 뭐 정의를 지금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무한대로 가기 전에 여기 어떤 뭐 b까지로 끊어서 그 폐구간 내에서 이제 각각 적분 얘기를 다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오른쪽 끝점을 점점 무한대로 극한을 취했을 때 이 값이 역시 있느냐 여부로 이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저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있으면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특이 적분이 가능하다, 뭐 이상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적겠다. 여기 음의 무한대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b보다 더 앞에 있는 a까지의 폐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각 폐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이 가능하고, 그 왼쪽 끝점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했을 때에 대해서 값이 있는지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구간은 그 끝점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을 때를 이상적분이 수렴한다, 뭐 특이적분이 수렴한다로 정의한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